네, 오늘은 선거 D-30일인데요. 여러분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몇 가지 말씀 또 질문도 받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누비면서 통합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에는 김종인 고문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고문은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고문의 조언을 듣는 자리로 1시간 2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김종인 고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오찬과 관련해서 이상돈 명예교수는 후보의 중앙대 법대 스승입니다. 두 분이 현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느냐 또는 뒤로 도태되느냐의 기로이며 코로나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는데 상황 인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치교체, 경제교체가 필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민내각,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통합정부와 정치교체에 대해 과거에도 많은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은 했지만 안 지켰으니 꼭 지키겠다라고 약속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난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라고 전했습니다. 후보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다라고 하자 이상돈 교수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내일은 보수계 원로이신 윤여준 전 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더 다양한 통합 인사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판세 분석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D-30일 박빙의 판세를 유지하고 있고 판세 유동성은 매우 큰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 전후에 소폭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오차 범위 내의 박빙을 유지하면서 대혼전입니다.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박빙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큰 판세의 큰 흐름으로 볼 때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이기도 합니다. 투표율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무엇보다도 이제 후보 간의 비교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지, 누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민생 위기에 대처 능력이 있는지, 누가 부동산 내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D-30일 쪽으로 들어오면서의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몇 달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차기 정부의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보고 있고 경제 활성화 능력, 코로나19로 가중된 민생 위기 대처 능력 분야에서 국정 능력 평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여러 조사들을 참고하고 하면 저희 후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나아지는 지지율 상승이 되는 직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해결 면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는 점도 공약 자체의 비교 분석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보고도 드립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치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또 우선적인 이런 요구와 또 요청을 감안하면 국정운영 능력으로 시간이 갈수록 또 경제위기 극복 능력으로 비교할 것이고 비교가 되면 될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어떤 후보가 경제 코로나19, 미중 갈등 격화, 환경위기 등의 우리 국가와 우리 삶의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할 것인지,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와 평화의 재앙이 오지는 않을 건지, 또 어떤 후보가 되어야 경제가 나아지고
양극화가 완화되고 코로나19의 위기가 극복되면서 동시에 민생을 살필 것인지 고심하실 거라고 보고 비교하면 답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기조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본선거 직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경제와 민생 통합의 기조를 가지고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해서 국론을 집결하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방향으로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동시에 왜 이재명이야만 하는가에 답을 드리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 능력에 확신을 드릴 시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왜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도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위기와 또 국민의 위험 속에서 무능과 무지가 갈등과 분열과 접목해서 국민 위험, 국가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표로가 된다면 위기를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해서 위험을 만드는 후보임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고 왜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도 동시에 자라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후보는 경제와 민생 행보에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우선하는 요구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의제가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본부와 관련해서 또 많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며칠 안에 추가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큰 컨셉만 설명해 드리면 오미크론 확산에 맞춘 유세 컨셉으로 방역 유세, 디지털 유세, 또 유튜브 유세의 기조를 가지고 아마 논의할 것이고요. 2월 15일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서 유세체제 중심으로 선대위를 다시 한번 재편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교체, 경제교체, 기득권 혁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권교체를 넘는 정치교체와 기득권 혁파를 통해서 나서겠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께서 말씀하시는 당의 혁신, 또 정치교체의 의지에 더 나서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정책 대전환, 세대 대전환, 미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박용만 회장도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만 경제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들을 것이고 또 들을 예정이고 들었으며 들을 예정입니다. 김종인, 이상돈, 윤여중 통합 인사들 만남도 전략적인 일정의 한 궤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당이 카더라 네거티브, 오늘도 국회에서 면책특권 뒤에서 많은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전술은 위기에 빠진 국민들, 대한민국을 더 위기로 몰아낼 뿐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박또박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윤 장관 외에 만나실 합리적인 보수 어르신 어떤 분들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만 회장부터 좀 돌이켜보면 좀 약간 텀이 좀 있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고문, 그리고 이상돈 교수, 그리고 윤여중 장관 이어서도 더 저희가 만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분의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김동연, 많은 분들이 저희가 김동연 후보와 토론할 때 무슨 자리를 약속했거나 단일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과 어떤 토론 자리가
펼쳐져야 되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김동연 후보도 저희도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토론들이 대통령 경선 과정에 있는 것이, 경쟁 과정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어떠한 거래나 이야기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번 밝히고 있는 국민내각 통합정부에 필요한 모든 인사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원칙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석기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 이석희 기자입니다. 그 다름 아니라 후보님께서 부산 일정 중에 이 정치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제도,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선대위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연설을 하셨죠. 그거에 대한 우리 이석희 기자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후보의 평소의 지론이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말씀드리면 선거구제도 개편 또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된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정당은 우리 정당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0석 정도 되는 거대 정당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려면 이 180석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106석의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동시에 정치도 불안정성이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와 오미크론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그 의석수가 매일 국회와 청와대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그 이후에 정치교체 또 다당제에 대한 본인의 철학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소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설이 있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입니다. 영호남 비롯해서 지역별로 지지율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시도당 지역위원장들 회의도 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좀 어떤 차별화 전략들, 또 한 주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 처음 드리는데, 세대 차별화 전략이나 지역 차별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런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몇 번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만, 다만 경향성으로 세대에 있어서 35세부터 우리 당을 지지하는 흐름이 좀 강해지고 60대 초반까지 강해집니다. 이 세대들의 공통점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 중심으로 더 아래세대, 더 윗세대로 위기론이 확산되는 곳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유능한 지점은 늘 우리 후보에게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당이 호남에 가서 몇 프로를 득표하고 우리가 TK에서 몇 프로를 득표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희는 더 집중할 계획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도 이해해 주실 거고, 우리의 아직은 척박한 TK에서도 저희들을 받아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문을 두들기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